소유기 계속 그 오은자 주석을 계속 하겠습니다. 5번 할 사람이네요. 현성이랑은 옥황상제의 왜 유자가 생자네요. 여기 생자가 붙었네요. 외생이 된다. 외생은 딸의 남편인데 여기 먼저 얘기할 때는 옥황상제의 딸의 세 번째 딸의 남편. 딸의 남편. 세 번째 여동생이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거기서 난 아들이 현성이랑이군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외생이라고 했네요. 외제. 그리고 이제 현성이랑하고 같이 있는 그 부하들이 매산의 6형제하고 1200명의 초두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네들은 조는 듣지만 요거 백불 선자네요. 이거는 선은 듣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징발하는 거, 군대 징발하는 건 듣지만 이제 그 조칙, 그 하늘 옥황상제 계신 데서 명령을 내리거나 이제 조칙 이런 거 내리는 거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어째서인가 이 말이죠. 현성이랑 요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지수, 이자가 짝수잖아요. 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을 따라서 나왔다는 거죠. 곤캐를. 고로 건천의 외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땅히 양이 극한 그 모임에는 이 말이죠. 이게 건캐잖아요. 건천지 외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음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네요. 양이 지극한 그 모임이 있을 때는 모여지면 양극하면 음기가 당연히 나타난다. 고로할 현성이랑이라고 했다. 이름을 요 음자를 썼잖아요. 매산의 육형제라고 하는 것은 곤께의 초육을 말한다 그랬어요. 곤께는 여기 초육이잖아요. 이걸 6으로 상징하잖아요. 이게 6개니까 36이 되겠죠. 1200 초드신이라고 하는 것은 26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12죠. 이거는 곤지 6263. 요 두 개의 효를 초드신이라고 이제 하는 거네요. 초드신이라고 하는 거는 풀초자가 있기 때문에 몽매한 상이다 그랬어요. 아직 깨어있질 못하고 몽매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는 듣지만 이 선은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양이 변한 바다 이랬네요. 양이 변한 바기 때문에 그렇죠. 음이라는 건 다 양이 변하고 양은 음이 변한 바니까 고로왈 조라고 한다. 차 대력기왕이 나오네요. 그래서 대력기왕이 이제 요거는 자종과요. 요 조자잖아요. 징발은 듣는데 조칙이나 이런 거 내리는 건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력기왕이 그 징발 명령서를 가져갔다는 거죠. 징발 명령서를 가져갈 제자니까. 요거는 파견해서 이 말이네요. 파견할 차로 되어 있네요. 차도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파견하다는 이 대력이라고 했는데 대력 곤음지상이라고 그랬네요. 곤께의 음의 이 상징이다 그랬어요. 큰 힘을 가진 게.
그래서 이랑이 현성 이랑이 영접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력기형이 가져온 징발 명령서를 이제 받고 그 지의 그 징발 명령서의 그 뜻을 상제의 그 뜻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 기뻐해서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천사 하늘에서 온 사자잖아요. 사자가 청해서 부르니 이 말이죠. 징발 명령서를 가지고 와서 청해 돌아오라고 청하니 내가 곧 가서 상조 돕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 천지비익계라는 거죠. 하늘에서 땅에 그 현성이랑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칙이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니까 천지비계가 되죠. 그래서 음기가 하늘을 따라서 이어받아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랑이 현성 이랑이 육형제를 이제 부르고 이제 군대를 소집하는 거잖아요. 두 명의 장군을 이제 취집하고 이거 다 모집이죠. 군대를 다 정비해서 모으게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본부 자기네 본부의 그 신병을 이제 점검해서 숫자니 뭐니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그냥 광풍을 따라서 광풍을 쫓아서 곧바로 화가산 손오공이 있는 화가산에 이제 이르는 거죠. 이르고 보니까 벌써 옥강상제께서 파병한 그 10만의 그 천병들 하늘 병상들이 천라지망으로 그냥 하늘과 땅을 전부 겹겹이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겹겹이 싸니까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전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곧 비지 천지비계죠. 그건 천지비계. 그 천지비계 초유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비계 초유가 이제 발모요 이기휘 그랬거든요. 이기회자네요. 회자 모인다는 거. 모일해요. 이건 뽑는다는 거거든요. 띠뿌리 잔디에 있는 띠뿌리를 뽑으니 이로써 그게 모인다 이렇게 했는데요. 해석은 왜냐하면 띠뿌리를 뽑으면요 띠뿌리가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뽑아버리면은 그 뿌리 쪽이 다 이렇게 서로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음기가 서로 연결이 돼서 이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나아간다는 거죠. 지금 초요에 이제 현성이랑 그 부하들 이장군이나 뭐 많은 그 매산의 육형제 초드신 1200명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음기잖아요. 이것이 서로 다 뭉쳐서 연이어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그 깃틀은 아직 이제 발하지 않았다. 깃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로 전진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원래 그 초육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뽑으니 다 뿌리가 얽혀 있습니다. 그 무리로서 고듬이니 여기 나왔네. 그 모임 그 무리로서 기람이니 길에서 형통하니라. 길에서 형통하다 그랬대요. 고듬 그 무리
모임으로 바르게 정한 것이니 이 말이거든요. 고듬이냐 고들 정자라고도 했네요. 근데 주역 천진의 유일명 그 오은자 선생님께서 요 초육을 이렇게 주석을 붙였어요. 이렇게 초육 붙인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초육은 하나의 음이, 여기 음이잖아요. 원래는 양의 자리잖아요, 자리로는. 근데 이제 음이 그 잠겼다가 숨어 있다가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비지 근 천지비계의 뿌리가 이미 세워졌다는 거죠. 요게 천지비계인데 그 천지비는 안 좋은 세상이잖아요. 벌써 이 음이 벌써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요 비지기틀이 이제 반드시 그 일어나야 바라는데, 비지기틀이 바라는데 그게 무엇과 같으냐면 띠뿌리인데요. 이게요. 띠뿌리를 뽑아서, 띠뿌리를 뽑으면 그게 이제 띠뿌리 있는데 요 뿌리는 전부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요. 이걸 잡아 빼면 이 띠뿌리 요 모아진 뿌리도 한꺼번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로써 그 모일 휘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때를 당하여 음기가 바야흐로 생하지만 이 말이죠. 생하지만 양기는 아직 상할 입장까지는 안 됐다는 거죠. 음기가 이제 조금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약한 음기가 이제 강해지겠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기 가지고 해봐야 양기가 아직은 그 음기 때문에 상하지는 않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초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기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능이 서둘러 그걸 구제하게 되면, 치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치제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음기가 양을 상하게 될 때까지 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서둘러서 치제한다 이랬네요. 구제한다는 거죠. 양기를 구제한다 이런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가하다, 옳다. 그 비계를 궁굴려서 태가 되게 하는 게 옳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양을 다 잡아먹고 그러면 비계로 가는 거죠. 근데 비계가 음이 아직 강하지 않을 때 양기를 상하게 할 그 전에 내가 가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비계가 바뀌어져 가지고 태계가 좋은 걸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예를 들면은 이렇게 택천캐 해서 요 양 음을 다 쳐면은 다 건이 되잖아요. 건이 되면은 다시 이게 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음이 양을 초여니까 앞으로는 그게 다 잡아먹겠지만 초여니까 아직은 강하지 않으니까 요때 요거를 바꾼다는 거죠. 양으로. 음이 양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논리를 앞에서 계속 해왔는데 지금 천지비계라고 하는데도 똑같은 이론을 지금 그 상황을 적용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 정으로서 이 비가 되는 걸 방어하면 비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치상으로 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행해서 형통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지천태로 바뀌니까. 이것이 바로 음을 방비하는 건데 어디에서 아직 비가 먼저 하지 않는 것에서 이 말이죠. 비계의 그 음기가 양을 조금 더 잘하면 이제 양이 상하게 하는데 더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음이 양을 잡아먹지 양을 상하게 하기 전에 내가 서둘러서 구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계가 택계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역은
이 나빠지는 것을 그 순간에 알아채서 바꿀 수 있다는 지금 그런 거네요. 왜냐하면 한나라 같은 것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지천대계 같은 것도 속에는 군자가 있잖아요. 그럼 군자가 이렇게 다스려 가잖아요. 근데 네 번째 호 오면은 벌써 간신히 이제 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부터는 간신히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 요게 그리고 천지빛계도 소인들이 전부 정권을 잡지만 네 번 이게 이제 극도로 나쁘게 하니까 네 번째는 이제 양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랑진군이 현성진군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소성이 여기에 왔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까 포위망으로 다 저기 천라지망했는데 이제 그걸 비켜달라고 그래가지고 탁탁 천왕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를 소성이라고 비유한 거는 현성이랑 진군이거든요. 대성은 손오공이고 소성이 여기 왔습니다. 필수 반드시 그와 더불어 손오공과 더불어 대성인 소건오공과 더불어 변화를 분신술 변화술을 이용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공 여러분들은 장차 천라지망 이렇게 하셨는데 그 주인은 꽤 빡빡하게 다 둘러싸도 좋지만 그 공중 그 하늘 위에 산 위의 정상은 그거 필요하지 않다. 덮는 거는 거기까지 그냥 확 그 병사들이 막는 거는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원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냐면 빅계의 육이효라는 거죠. 지금 천지빅계를 요 육이효라는 거죠. 그래서 포승이다. 소인은 기라고 대인은 비형 그랬네요. 천지빅계인데 비례도 형통하다 이 말인가요? 보자고요. 여기 감싸고 받든다 그랬어요. 포는 싸는 거니까 소인은 기라고 대인은 천지빛계 비색하나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원문이죠. 그 요거를 이제 유일명 오원자 선생님의 주역 천진에서는 요렇게 주석을 붙였어요. 음양 기운으로 붙인 거기 때문에 음기가 벌써 이제 여기서 자라서 또 나가잖아요. 점점 나아가니까 살기가 양기를 죽이는 살기가 장차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 같은 군자인데 안은 소인이라는 거죠. 이 양은 군자고 음은 소인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하는 그 뭐 조정 이건 제야 세력이잖아요. 밀려있는 힘을 못 쓰고 안에서 핵심 주제들은 이 소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박 같은 군자여 아는 소인이니 이것을 포승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포승한 음은 이 이효죠. 포승한 음은 비록 아직은 이르지 못했어요. 양을 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양을 상하게 하는 세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이 이제 양기를 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소인은 소인은 사땡 기운을 순행하고 있으면 따라서 사땡 기운을 받아들여서 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기란 것이고 대인에 있어서는 여긴 소인에 있어서는 사기 순행하면 기라고 사땡 기운을 이제 소인들이 따라가면 기라다는 거죠. 대인에게 있어서는 정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비색하다, 붓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인에게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비색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비색하다고 그랬잖아요. 비색하지만 형통하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수도자는 도를 닦는 자는 덕을 수렴해서 난을 피한다 이 말이죠. 그 어려움을 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되지 않는다. 음기에 미혹된 바가 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교 가운데에서도 형통한 그런 하나의 도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음기에 미혹된 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피해버려요. 덕을 자기 능력을 거둬들이고 어려움을 피해버린다고요. 미리 알고. 그래서 이것이 음을 방비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바야흐로 비계가 이 비의 때에 천지 비계 세상이 혼란하고 안 좋은 때에 당하여 그 음을 방비하는 거죠. 논리는 뭐 똑 떨어지게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방은 다 가로막고 다 둘러싸도 좋은데 하늘만은 공중만은 그 저 천라지망으로 덮질 마십시오. 거기까지 군사를 다 배치하지 마시고 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타탁천왕 당시께서 이 조요경이라고 하는 거울 요괴를 비치는 거울을 사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손오공이 도망가면 그걸로 비춰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는지 이제 그걸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경을 사용하기 위해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서 있냐면 하늘 공중에 있어가지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그게 달아나는 거, 손오공이 달아가는 걸 못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조용경으로 비치면 어디로 간지 아니까 못 달아날 거 아니? 또 추적이 되니까. 도망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비라는 게 음이 지금 천풍구에서 자라서 천산돈이 되고 천지비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이제 깎아 먹으면 풍지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깎아 먹으면 산지박이거든요. 그래서 요 비계로부터 요건 무엇으로부터 박괴에 이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박은 위에서 아주 그냥 극하는 거죠. 박의 극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랑 현성 진군이 대중을 중신들을 저희 명령을 해서 이제 영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오공 있는 데로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렴동 바깥에 있으면서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손오공한테. 그것을 이제 빗계의 육삼효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순서대로. 그 육삼효는 포수다 그랬어요. 요거 쌓아낼 포자인데 이건 부끄러울 숫자거든요. 부끄러움을 쌓는다. 이제 그래서 이 육삼효는 이 효사가 그냥 포수라고 하는 두 글자로만 그 설명이 돼 있는 거죠. 원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음이 양자리에 머물렀잖아요. 사묘는 양의 자리잖아요. 근데 음이 머물렀잖아요. 음이 양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묘는 중도 아니고 또 정도 아니죠. 중도 아니고 정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음기가 오히려 아직도 양을
침범하지 못하는 상이잖아요. 양은 요 사요에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지금 자꾸 강해질 뿐이지 이 양인 손오공하고 지금 부딪히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싸우려고 바닥 온 거죠. 바싹 온 거죠. 그래서 요 포수라고 하는 거를에 대해서 오은자설 선생님이 이렇게 주석을 붙였는데 음기가 그 결치 맺어서 모여서 그냥 모였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바에 따른다 이랬어요. 그리고 거짓을 갖다가 참이 된다고 지금 아는 거잖아요. 이 사묘라고 하는 거는 부정이거든요. 그리고 음이잖아요. 소인배들이고. 그래서 이로써 계책을 얻게 됐는다. 뭐 계책을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가짜를 진짜로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부끄러움을 쌓아안고 지금 부끄러움이 속에 쌓아안고 있는데도 그 수치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이죠. 그것은 이것이 음을 따라가지고 이어져 가지고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빗계에 있는지 지금 상황이 나쁜 데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해석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많은 이제 원숭이들이 현성이랑이 이제 수렴동 밖에까지 와서 지금 여기 이제 수렴동 손오공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렴동 밖에는 전부 원숭이들 팀들이 전부 지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원숭이들이 군우들이 이 말이에요. 제제정정 질서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이 말이거든요. 배작계 번영 이게 이제 본령은 용이 웅크리고 있는 그 진세 그 진세죠. 뭐 하객직인이나 배로 말하면 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진법을 설치를 하잖아요. 요거는 용이 또아리 틀고 있는 그런 진세를 배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배치했다는 거거든요. 펼쳤다는 거잖아요. 그런 진세를 펼치고 이제 원숭이 부하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천지빗계는 이 현성이랑 쪽의 설명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원숭이 쪽 손오공 쪽에는 이제 택계라고 규정을 하네요. 지천 택계의 초구를 말한다. 이쪽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태지 초구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지 초구는 이것도 지금 똑같잖아요. 저기 천지빗계나 여기 이 띠뿌리를 뽑으니 이 말이거든요. 띠뿌리를 뽑으니 증벌하면 길하다 이랬어요. 전쟁을 나가면 길하다 지금 그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삼양이 아래에 있고요. 삼양이 아래에 있잖아요. 여기 아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둘 전부 양들이 뭉쳐져서 그 부류로 이 자기네 같은 종류로 묶여져 연이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상이니까 뜻은 밖에 있다. 이 양들이 여기 나가서 이걸 이제 제거하는 거죠. 음을. 뜻은 양도 잘하잖아요. 계속. 근데 요 두 개 더 양으로 변화시키면 택전택계가 되는 거죠. 뜻은 밖에 있다. 이랬어요. 그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초구는 일양이 이제 음밀이 여기서 이제 잠재돼 있다가 생하니까 모든 양기도 모두 움직이는 발동하는 기틀이 있다는 거죠. 예, 양이 동하니까 양끼리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같이 다 발동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 팀들이 양기들이 전부
정비해가지고 용 같은 또아리 튼 용처럼 그 진세를 지금 펼쳤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예를 들면 띠뿌리에 그 연결된 뿌리를 뽑으니 이로써 그 휘엽이잖아요. 그 잎사구가 다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다 연달해서 그 연결이 돼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택괴에 형통한 데 이른다는 것은 올라타서 이 말이에요. 이 일양이 요 초요 일양이 바라는 걸 올라타서 이 말이거든요. 올라타서 일양이 발현하는 거 나타나는 걸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곧 이것이 하수하여 닦는다는 거죠. 닦는다는 거예요. 하수에서 하수는 이제 공부를 착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천지빛계하고는 다르게 이 양은 좋은 거니까 요거를 점점 캐고 점점 단련을 해가지고 초연이가 처음엔 미세하지만 미약하지만 그 미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자꾸 강해지면 캐고 단련하게 되면 이제 미약한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유 이 말이죠.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양이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지 않음이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아주 이 캐는 건캐는 강건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강건하지 않으면 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음이 불순하다는 거죠. 양이 강해져야 이 초연은 지금 양이라도 덜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아주 강해져야 음이 따라온다는 거죠. 남자가 능력이 있고 뭐고 이렇게 해야 여자가 따라오듯이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큰 힘이 없으면 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고로 말하기를 정벌하면 길하다. 그래서 요 강이라고 하는 게 그 알맞은 때를 타서 정벌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형통한 데 이르는 거죠. 그 표현이에요. 조금 이게 앞에 거에서 조금 뭐가 빠졌네 보니까. 비교 유기했고 외군전에서 영비잠장 자이상 부지 초증인 부지 대왕소래 위아치 조여경 중군 여기 나오네. 중군 속에 세웠다는 거죠. 하나의 깃발을. 그리고 거기다 위에 써있기를 깃발 위에 써있기를 제천대성이라고 하고 써있었다는 거죠. 원문에 보면 즉 이것이 뭐냐면 택계의 지천택계 요 두 번째 이제 중이잖아요. 여기가 가운데 요 오요도 중이고요. 요 중에 양으로 있는 게 제천대성이니까 그 써 있다고 하는 게 바로 택계의 구 이효를 요 이효를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이효의 그 효사는 포항이라고 썼어요. 포는 포인데 황자 이제 황자는 황량하다 거친 들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거친고 황량한 것을 포용한다 이 말이네요. 거친 것을 포용하며 요 득상호 중행이라 요 말이 썼거든요. 요 중도로 행한다. 오히려 중도를 행하는 것을 얻었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이니까 좋은 자리니까요. 그래서 이 양강한 것으로서
이 이호가 양강한데 요 자리는 음의 자리잖아요. 이호니까 부드러운 유 가운데 있는 자리에 위치에 거했으니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천 택계 가운데서 능이 이로써 요 비계를 방어한다 그랬네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원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길어요. 그 거친 것을 포용하며 이 홀몸이란 말은 없는데 강을 건넌다. 건너는 일을 쓰며 멀리하거나 버리지. 이 멀리하다 뭐라 짜잖아요. 버리지 아니하며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벗들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망하면 중도를 행하며 짝을 얻으리라.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 중도를 행하여 오히려 중도를 행하는 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금 뭐 짝 같은 말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이거 유일명 선생님의 2호를 요것에 대한 주석이잖아요. 그게 2호다고요. 강건하고 중정해서 이 말이에요. 통권달변이에요. 권변에 방편에 통달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때문에 거친 것도 포용해서 방편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들을 걷는다는 거잖아요. 강이나 하를 건너는 걸 쓰며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하거나 멀하자 버린다는 뜻이 그죠? 그래서 멀리하거나 버리지 않으면 벗이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주석을 보죠. 그 포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량이 이 거친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다 포용을 해버리니까 도량이 아주 클갱장 너그럽고 크다는 거예요. 도량이 이호가 좋은 자리니까. 그런데 이제 유를 이용해죠. 여기 오효가 음이잖아요. 자기 짝인데. 그러니까 유를 이용한다. 강을 건넌다고 하는 거는 그 뜻한 바 기운이 용감하기 때문에 요 강을 쓰기 때문에 걷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멀리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이네요. 그것은 뭐냐면 정관밀찰한다 이 말인데요. 정관밀찰은 이 관세음보살의 그 특성이잖아요. 앞에서 했듯이. 그러니까 그 정관밀찰은 그 부드러움의 지극함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벗이 죽는다고 하는 거, 북망이라고 하는 것은 폐사존성 그랬네요. 삿된 것을 막을 한자예요. 성이 존재하게 한다는 거죠. 성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삿된 거는 막아버리고. 이것이 바로 강의 지극함이다. 강 가운데 유가 있고 부드러운 것 가운데 강이 있으니 이 말이에요. 문팽하고 무련하여 문무법을 다 쓴다는 거죠. 좌지우지에서 좌측이나 오른쪽이나 마땅하지 않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도에 행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강과 유가 서로 구제해서 택계의 태평한 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 이랑진군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원숭 발칙한 원숭이야 손오공복으로고 하는 소리죠. 이 못돼 먹은 원숭이야 말이에요. 어째서 칭하느냐 사칭하느냐. 네가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직책을 얻었다는 걸 사칭 그렇게 그 사칭하느냐 이 말이네요. 사칭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성이랑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지천대께
아까는 2요를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3요 한 단계 더 나아간 스토리가 돼서 3요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택계에서 9삼요. 그 9삼요에는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평평한 거, 이것도 해석이 조금 이상한데, 평평한 것은 여기 보면은 반드시 기울어지며 나간 것은 돌아오게 돼 있으니 간 것은 돌아오지 않음이 없으니 이럴 거잖아요. 평평한 것은 언덕지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이죠. 계속 평평한 것만 없고 평평하지만 언덕이 또 이렇게 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어려워도 바르게 하면 허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함이 없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믿어온지라 믿음직스러운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에 식록에 복이 있으리라 이런 그 효사를 달아붙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요걸 크게 했는데 유일명 선생님이 주석을 붙인 거잖아요. 구사면은 삼양이 이미 족하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삼양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극해지면 반드시 음이 된다는 거죠. 그 태가 지극해지면 반드시 비계가 되는데 이제 이게 여기서 간신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여긴 다 이제 군자인데 세월이 지나면 거기서 또 간신이 생겨요. 이게 뭐 천하의 역사가 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비계가 된다. 좋은 세상이 되면 반드시 이제 나쁜 세상이 와요. 태가 되면 비가 되고 또 나쁜 세상이 되면 또 좋은 세상이 오는 게 그냥 역사 순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으면 평탄하되 언덕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순전히 평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언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게 없어요. 가면 다 돌아와요. 사실 순환이 겨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봄으로 돌아와서 또 돌고 또 돌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이와 같은 때를 당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요? 나아가는 것도 알고 나아갈 때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이 말이잖아요. 어려워서 이것도 어려울 간난하다. 어려울 때라도 반드시 그 올바름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올바름을 지키고 그 위험스러운 걸 미리 생각을 해서 방비한다 이거죠. 그래야 비로소 얻게 된다. 뭐가 얻은 것을 다시 잊어버리게 되는 그 허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허물이 없다고 한다면 공을 인간 세상에서 이루고 이름은 천상에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천상에까지 이렇게 그 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주석이네요. 그래서 또한 하늘의 복을 먹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수명을 누려요. 무궁한 수명을 얻기 때문에 어찌 이 말이죠. 근심이나 요거 다 근심이나 걱정인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것은 강한 게 극하지만 극에 이르렀지만 올바름을 지킨다면 택계를 보존할 수 있다. 좋은 세상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소인들이 나타나지만 요 양들이 군자들이 바르게 하면 계속 좋은 세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대성 손오공이 이제 근거봉을 끄집어내서 귀에서 뽑아내가지고 그 영문 수렴동 바깥의 영문으로 뛰어나간다는 거죠. 싸우려고. 그래서 웃으면서 말하길 너 이랑진군 너는
어느 방향에서 온 이 저 별 볼 이름 작은 장군인가 이 말이죠. 소장인가 하찮은 장수인가 소장인가 감히 대담하게 나한테 도전하는가 이렇게 이제 손오공이 말하니까 진군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름이 현성이랑이다. 지금의 그 위에서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서 특별히 왔다. 너를 사로잡으려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지천세 아까 3요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요에 이 현성이랑이 나타난 거잖아요. 양이 음하고 이제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계의 육사요라는 거죠. 요런 말 한 것이 택계의 육사의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편불불하 이랬어요. 홀홀 이 날개 익자가 두 개가 다 붙었잖아요. 홀홀 나는 듯이 해도 나는 듯이 부자가 부유해지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그랬네요. 그 이웃이거든요. 이웃 닌자예요. 그 이웃과 함께하여 그 이웃과 같이 하여 경계하지 않아도 아니해도 믿을 붙자요. 믿어지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주석을 하기를 지금 이 지천택계잖아요. 저 사요. 여기는 육사요는 당연히 마땅히 양이 그태 지극해져 가지고 음과 사귀는 때이다 이랬어요. 양이 여기까지 지극해져 가지고 이제 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 요 사열에서 해당하는 게 이제 양이 지극하니까 이제 이 음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능 못하게 되면 뭘 못해요? 여기 요 방위령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선도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주역책도 나오는데 위험하잖아요. 위험자잖아요. 위험이 있을 것을 생각할 여자예요. 생각해서 방비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미리 방비해야 되는데 방비하지 못하면 요 이름이 거기서 은밀히 생겨나가지고 이름이 생겨나면은 이 못 음들도 같이 따라서 같이 무리를 지어 싸우잖아요. 전부 전쟁이라는 거는 다 이쪽 편 저쪽 편 다 같이 무리를 지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기서 은밀히 생겨가지고 모든 음들도 같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날개 익자 써가지고 편편히 날아도 부유하진 않지만 이로써 그 이웃을 삼는다 이 말이네요. 이 군음들이 저마다 이웃을 삼아가지고 떼거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다림이 없어도 서로 경계하는 것을 기다림이 없어도 서로 믿고 합한다는 거죠. 이런 말로 쓴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음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금단을 이미 얻어도 다시 잃게 된다는 거죠. 사유가 좋지 않은 거네요. 음의 자리에 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유로서 그 강한 양기를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택계의 좋은 상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유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그 현성이랑 진군이 말하기를 너는 다시 죽을지 살지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죽을지 살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큰 소리 치냐 이 말이거든요. 현성이랑이 이제 손오공한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한 거냐면 두려움을 경계해야 되는 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지 못하면 끝내는 반드시 폐색불통이라는 거죠. 앞길이 다 맥혀서 다들 패 다틀 색자잖아요. 그 통하지 않게 된다. 이게 좋은 세상이 나가는데 이 음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내는 앞길이 이게 막혀가지고 태가 바뀌어서 빗개가 된다는 거죠. 그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은 세상을 유지하는데 사학계로 가면 이제 간신들이 이제 떼거지로 이제 자꾸 합당을 하기 때문에 근데 왜 빗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빗개의 시작이 되고 이게 지극해지면 이제 천지 빗개로 안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성이 말하기를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말이에요. 너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옥황상제의 그 자매 세 번째 동생이 있다는 거죠. 옥황상제 형제 중에 세 번째 그 동생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뭘 생각했냐면은 이 낮은 땅의 세계로 그 평범한 땅의 하계를 생각을 해가지고 양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배합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하나의 남자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 현성이랑 진공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찍이 네가 도끼를 사용해서 그 복숭아산을 다 쪼갠다고 한 것이 바로 너냐 이 말이죠. 네가 그런 말을 했더냐 이 말이거든요. 손오공이 이제 현성이랑한테 이제 쫑구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천택계의 오효다 이 말이죠. 택계 육오효다. 그 택계 그 육호효가 제울기매예요. 또 제왕의 그 을 자매잖아요. 그게 기매거든요. 그 자매를 돌아가게 했다. 제을기매라고 하는 게 제을이 제왕을이잖아요.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로써 원길하다 그랬거든요. 복을 받아서 길하며 복을 받으며 크게 길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오효는 원래 좋은 자리거든요. 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을김에는 뭐냐면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 임금이 갑인데 이 갑을 치는 게 이 경금이잖아요. 이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쇠가 나무를 이기니까 약하잖아요. 나무가 뽀개니까. 그러니까 이 그 임금의 그 갑을이 여자 동생이잖아요. 음이니까. 그러면 요 을을 여기다 시집을 보내요. 을경인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합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을이 나오는 거예요. 요 임금의 그 누이 동생을 나를 치는 요 경금한테 시집 보낸다고. 그게 제을기매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한구 순한계의 존귀한 자리에 머물렀잖아요. 요게 오효가 음여잖아요. 음하고 유순한 건데 오효 왕위의 존귀한 자리에 머물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금이 음이니까 자기를 비우고 아래에 있는 이효의 현명한 일을 이제 현명한한테 내려가서 이 말이잖아요. 도움을 받는 거죠. 옛날에 임금 자체가 강하면은 도움을 안 받지만 임금이라도 부드럽기 때문에 이 희디어난 그 보좌관이 음양이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음으로써 이 양을 구하는 거죠. 유현덕이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제 제갈량을 얻은 거나 같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천지가 사귐으로써 만물이 다 통하게 된다. 이 위하고 아래가 사귀잖아요. 그리고 위하고 아래가 사귐으로써 그 뜻이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통한 택궤를 여는 기란도이다. 요 오효하고 이효는 다 거의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원자 선생님께서 표현하기를 마땅히 이 올바른 태 상황의 때일 때 이 말이죠. 음으로써 양을 기른다 이 말이에요. 요 음으로써 요 양을 길러서
양기가 응결이 되면 무엇과 같으냐면 제을기매와 같아서 이로써 복을 받고 그것이 신하에게까지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이 양으로 변하고 또 양은 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음과 양이 이제 같은 기로서 이 말이죠. 기가 같아지면 자연이 있게 된다. 천연한 그 몸 안에서 천연한 진화가 있고 그 화로 가운데서 붉고 그런 그 홍색의 금단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미 태에 있으면서 이게 전체가 태계잖아요. 지천태. 태에 있으면서 처음 태의 그 기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서 유로서 강을 기르기 때문에 요 태계가 온전해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좀 이제 어려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주석을 붙이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표현한 게 다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음과 양에는 순환하는 기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계가 태계로 바뀌고 태계가 비계로 바뀌잖아요. 비와 태같이 윤전, 바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이치가 있다는 거죠. 태가 비가 되고 비가 태가 되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경제도 좋아졌다가 안 좋은 때가 있고 안 좋다 보면 또 좋아요. 그게 이러면 다 바뀌어요. 그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지표가. 그래서 태 가운데에는 그 빗개가 거기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갈무리 돼 있고 양 안에는 음이 그 안에 갈무리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이 다 힘을 발하면 음이 거기서 또 자라고 음이 자라서 그게 커지면 또 그 속에 음 속에 양이 있는 게 또 자라요. 그게 그 음양 에너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랑 현성 이랑이 그 복숭아산을 다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택계로부터 비가 됐다는 거죠. 복숭아산을 다 때려 부시니까 좋은 데서부터 갑자기 나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또 세력이 반드시 그와 같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세소 필유라. 그래가지고 이제 손오공하고 이제 현성이랑 진군이 이제 서로 싸우는 게 있는데 이제 현성이랑은 어떻게 변했냐면 몸이 높이가 만장이나 높아진 걸로 큰 몸으로 그저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손오공도 그냥 조그만 상태로 있으면 지잖아요. 큰일 나니까 이제 커지게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몸이 높아서 만장이나 커지게 변했잖아요. 변신이 된 건데 양쪽에는 양쪽 손에 그 각각 하나씩 뭘 손에 들고 있냐면 삼첨에 양이 나는 신봉 그 신의 그 창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손 이건 외짝인데 양손 각각 그 이쪽 손에 각각 하나씩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 캐하고 아래 상하 2캐를 표현하는 거고 삼첨은 세 가지가 뼈조가니까 요게 이 건캐가 이렇게 뉘으면 건캐가 되잖아요. 그리고 칼날이 두 개라고 양쪽이 다 칼날이 있다니까 그거는 이 천 아래에 곤이 있다. 이게 다 양쪽으로 이게 이쪽하고 이쪽이 전부 날카로우니까 요건 곤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은 이제 천지 비계의 상을 그 모습을 가지고 저 비계의 상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오일자 그쪽에서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얼굴은 이랑이 변한 그 얼굴은
시퍼런 그 청색 얼굴이고요. 이 이빨은 이게 이제 무서운 이빨처럼 이 윗몸하고 아래 입술까지 이렇게 이 몸 그 입 바깥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이 이렇게 나온 그런 요괴들이 있어요. 그건 뭐 영화에서도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푸른 얼굴에 이런 말이죠. 그 싸나운 이빨, 입술 밖으로 나온 그 긴 이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홍, 주홍색의 머리가 산발되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앙낭낭 망대성 착두치 벨 감자네요. 벤다는 거죠. 칼로 벤다 요게. 벨 감자예요. 그리고 앙낭낭망 그렇게 해서 앙낭낭망은 싸나운 기세라고 지금 싸나운 그 기세를 가지고 대성을 겨냥해서 바라보면서 그 머리를 갖다가 이제 그걸 베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쪽은 지금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비계의 상을 취한 거잖아요. 저쪽은 손오공 쪽은 택계의 상을 취한 거고. 그러니까 천지비계에 그 나오는 게 이 비지비는 이 말이 있어요. 비지비는 군자에게 이롭지 않다 이랬어요. 비계에 그 잘못된 사람은 군자한테 이롭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이런 식으로 몸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변했으니까 손오공 대성도 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먹게. 그러니까 대성도 변했다는 거죠. 이랑처럼 변했는데 이랑의 그 이 각검 일반 각검과 같이 이 말인데요. 얼굴 불의하고 얼굴과 같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들었냐면 일조요 여의봉 자기 무기잖아요. 그걸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랑을 그 이게 머리를 내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걸 저주했다는 거죠. 막아서 멈추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성이랑은 음이고 대성은 양이잖아요. 서로 부딪혔으니까 하나로 섞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팎으로 서로 사귀어서 통하니까 오히려 이것은 택괴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택괴의 모습을 상을 취한다. 그래서 두 명이 이랑신군과 손오공이 각각 베풀어요. 신통을 베풀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랑군의 비계와 손오공의 태가 서로 사귀는 때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육형제 그 이랑진군의 그 부하인 육형제 그가 살방 요거는 육형제가 초드신도 다 군사잖아요. 자기 부하잖아요. 이걸 저기 펼쳐가지고 풀어놓아가지고 이 말이에요. 선방은 그래가지고 그 지금 손오공하고 현성이랑 진군은 서로 싸우고 지금 육형제는 자기 초드신 부하를 풀어놔가지고 원숭이들을 일제히 엄살했어요. 네, 다 죽인다는 얘기죠. 엄살해 하니까 이 많은 원숭이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흩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천택계의 상육을 지금 표현한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상육을. 그러니까 상육의 효사는 요거거든요. 송보구황유 그 명이 어지럽다. 그 생명이 어지럽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육은 성이 요 성황당할 때 터에서 무너져 내림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보구황이라 군사를 쓰지 말고 이 말이고요. 자신의 가읍, 자신의 읍에서 명령을 고한다, 알린다. 그러니 바르게 하더라도 그냥 궁색하다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택계 상륙에 대한 지금 이 효사 설명이에요. 상륙은 택계의 끝이잖아요. 이 처천택계 끝이기 때문에 요 또 순의 극이라고 하는 거는 곤개가 순이잖아요. 순에 여기 극에 와 있잖아요. 여기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단지 태에 순한 것만 알고 이 말이네요. 요 태에 순한 것만 알고 태에 역하는 것은 거슬려 역을 하는 건 알지 못하니 이 말이죠. 태에 역하는 것은 알지 못하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방비하지 않기 때문에 역을 해서 거슬러서 서둘러서 방비를 해야 되는데 방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끝에는 패하게 된다.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성이 기울어진다는 거죠. 성이 기울어지고 그 터가 다시 무너진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 때를 당하여 이와 같은 때를 당하여 좋은 일은 이미 다 가버리고 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로써 힘으로써 대적하기는 어렵다. 고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군사를 쓰는 거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군사 써도 힘이 약하니까 지니까 안 된다. 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흉한 일이 이미 이만이 후회해도 막급이다.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로 말하기를 자기의 읍에서 이 말이에요. 자신의 그 가읍, 동네 집, 그 읍에 명을 고한다 이 말이죠. 명령을 고하지만 아무리 바르게 하더라도 궁색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네 이 식구들이 다 도망가자 뭐 피하자고 해봐야 명령을 해도 이미 그 바르게 해도 궁색하다. 이것은 이 유는 육효의 유는 부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태를 보존해야 되는 걸 알지 못한다. 태가 무너지니까 나쁜 비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손오공하고 이랑신군이 서로 싸우는데 하늘에서 싸우는데 그 싸우고 있는데 밑에서 보니까는 지금 원숭이들이 다 놀래갖고 도망가는 걸 이제 손오공이 보니까 싸우면서 그런 걸 보니까 대성이 스스로 그 마음속에 황함을 느껴서 이 말이거든요. 심황, 마음이 당황함, 다급해짐을 느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상을 거둔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자기도 엄청난 사람으로 크게 법을 베쳐가지고 여의봉 갖고 싸우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거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맹이 여의봉을 소아침, 수놓는 침으로 변하게 해서 손에 가지고 있는 여의봉을 조그맣게 침바늘로 변하게 해서 귀 안에다가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몸뚱아리를 변신술을 써가지고 변화해갖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는 그렇거든요. 이게 원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천지가 사귀지 않기 때문에 비계잖아요. 천지 비계. 이 지는 음이니까 내려가고 양은 올라가니까 서로 만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데 천지가 불교한 그 비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군자는 자기 덕을 거둔다는 거죠.
수렴한다는 거죠. 덕은 자기 능력인데 자기 그 능력을 그 나쁜 세상에서는 거둬서 쓰질 않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그냥 산으로 온둔하구나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한다는 거거든요. 옛날 군자는 다 이랬어요. 지조를 지켜서. 그러나 대성은 그 변화술 해가지고 변화를 해서 이제 상벽했다.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위를 연다. 상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로 도망가는 거죠. 위를 열어서. 그런데 이 소성은 이랑진구는 또 자기도 변화를 해가지고 위에서 또 깎아먹으려고 그래요. 위로 도망가려니까 그 세루변에서 올라가니까는 이랑진구는 더 큰 새로 변해가지고 위에서 또 공격해요. 이렇게 밑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대성이 또 변신술을 써가지고 아래쪽으로 또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성이 또 변화를 해가지고 아래쪽에서부터 이걸 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위로 아래로 도망가더라도 이 음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깎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 덕을 자기 능력을 거둬들였지만 더욱더욱 어렵다는 거죠. 도망가봐야 또 강하게 아래에서 공격하고 위로 도망가면 위에서 아래를 공격하니까 더욱더욱 위아래를 열라고 그래도 더욱더욱 음에 깎여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로써 상하가 서로 사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인의 돈은 오래가고 군자의 돈은 이제 사라진다, 소멸한다는 그런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9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